뉴저지 일대 우수학군에서 위장 전입 단속에 나섰습니다. 뉴욕주에서 대규모 불체자 단속이 다시 실시돼 40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휴방 위기의 불법 체류자 부모가 자녀를 돌볼 보호자를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을 위해 메디케어 혜택이 확대됩니다. 마리화나 추출 의약품이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 우수학군에서 위장 전입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졸업 시즌에 이루어지는 단속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거주지 주소를 속여 우수학군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위장 전입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장 전입 단속은 개학 시즌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각 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일부 학교의 경우 위장 전입 의심 학생들의 신원을 미리 파악한 뒤 곧바로 고발하지 않고 졸업식을 앞에 두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확인 절차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거주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등 위장 전입 사실이 들통나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의 경우 4년 동안 교육세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를 납부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들이 졸업 시즌을 앞두고 위장 전입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학교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 대규모 단속이 또다시 실시돼 40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올바니를 포함한 12개 카운티에서 기습 단속을 벌여 35명의 남성과 5명의 여성 이민자를 적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전과가 있는 이민자와 갱 멤버, 추방 후 재입국자 같은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을 중점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30%는 이미 전과가 있거나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추방 후 재입국한 7명은 형사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체포자 중에 한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스컨신 주지사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공화당 출신의 위스컨신 주지사 스캇 워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위스컨신에는 미국 제품의 아이콘 중 하나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생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트럼프의 행정부가 유럽산 제품에 무거운 관세를 매기려 하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최대 수입 시장인 유럽연합이 현재 6%의 관세를 33%까지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If we can put the pressure on and realize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to put more tariffs on, but rather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where there are no tariffs in the future. 유럽연합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무거운 관세를 매긴다면 수출도 격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측은 최악의 경우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위스컨신 공장을 유럽으로 옮기게 되면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 국민에게 오히려 큰 상처만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추방 위기의 불법 체류자 부모가 자녀를 돌볼 보호자를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80년 에이즈 감염 말기 환자들에게 자신의 자녀의 보호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불체자 부모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비보호자 선임을 희망하는 불체자 부모는 제3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보호자 선임 신청서에 예비보호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면 됩니다. 부모가 체포돼 감금 또는 추방될 경우 예비보호자는 법원에 보호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판사의 결정과 동시에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지난 3월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찰견이 사람 대신 응급처치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경찰견이 쓰러진 경찰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경찰 트위터에 올라간 이후 약 200만 명의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폰초라는 이름의 이 개는 경찰본부에서 학생들이 응급처치하는 훈련을 받는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8살 된 이 경찰견은 학생들이 응급처치로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 학생들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훈련받은 것일 뿐 실제 사람을 구할 정도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연출을 한 경찰견 폰초는 현재 폭발물 탐지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립국자 부모와 아동의 강제 격리 정책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연방이민국이 격리된 가족 상봉 조건으로 자발적 추방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구치소에서 추방재판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자녀를 만나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선택을 주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서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부모와 격리 수용된 2,300여 명의 아동 중 522명이 부모와 재결합했습니다. 한편 연방하원은 오는 28일 미립국으로 적발된 부모와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 메디케어 혜택이 확대됩니다. 메디케어 혜택 확대 정책의 핵심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거, 교통불편 등 사회적 요인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을 갖게 되거나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추가되는 혜택에는 거주지 실내 휠체어 램프 설치, 병원 방문 시 교통편 제공, 가정배달 식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추가 혜택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는 전통적 메디케어 가입자에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입법 절차는 이미 완료됐으며 만성질환관리법이 예산안의 부속 법안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의료보험업계는 이번 메디케어 혜택 확대 정책으로 환자의 건강과 메디케어 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추출 의약품이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는 희귀 소아 간질 치료제로 에피도렉스를 승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살 난 딸이 간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메간 패트릭 어머니가 대마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대마초 즉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처방약을 최초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질병과 같은 불치병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I have mixed feelings. My first, I'd say, as a parent of a child that is using a whole plant natural supplement, my community of special needs parents that are looking for another alternative, especially one that may be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연방식품의약국은 영국 제약회사 GW 파머스티컬이 신청한 두 종류의 희소 아동 간질 처방약 에피도렉스를 승인했습니다. 딸기 향이 나는 시럽 형태의 이 약품은 마리화나 뿌리에서 추출한 물질을 정제해 만든 것으로 간질 발작 제어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약사 측은 마약 단속국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마리화나 추출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 국적과 해외 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지금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6살 이하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출입국 기록 자료를 활용해 지급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해외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면 출입국 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이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 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절하게 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라과디아 공항과 퀸즈 월레츠 포인트를 잇는 에어트레인 선로공사가 2020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는 25일 맨해튼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 연결되는 에어트레인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7번 전철로 연결됩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라과디아 공항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 연결되는 에어트레인의 구간 주파 소요 시간은 6분입니다. 한편 2022년 완공 예정인 이번 프로젝트 공사비는 15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6월 2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 경찰은 21살의 라몬 파울리노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브롱스 리버 파크웨이에서 14살의 소년의 가슴과 몸에 다수의 자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현재 피해 소년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파울리노가 속한 갱단을 10대 소년 살해 용의자로 지목해 오늘까지 총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용의자 중 19살의 케빈 알바레즈는 2급 살인, 과실치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 당국에 따르면 전반적인 범죄는 감소했지만 올해 청소년 사망자가 발생한 살인 사건은 6.6%나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15살의 딸이 운전을 하고 과속으로 적발되도록 방치한 혐의로 소녀의 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15살 소녀가 롱아일랜드 선라이즈 하이웨이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과속으로 적발되면서 15살임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 요란다 마르티네즈 레이몬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혼자 운전하도록 방치하여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운전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를 제공한 것은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뉴욕주에서 운전이 가능한 최소 연령은 16살입니다. 뉴저지 해켄색에서 어제 오후 스쿨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해켄색 지역 루트 4번 선상에서 스쿨버스가 뉴저지 라마포 카운티 데이캠프로 이동 중에 발생했습니다. 학생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한 달 새 뉴저지 일대에서 스쿨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스쿨버스 운전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5일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 행사가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뉴저지 포트리의 한국전 기념비 앞에서는 포트리 한인회 주최로 6.25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고 호국 헌신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철역 개보수 작업으로 8개월간 폐쇄됐던 퀸즈 아스토리아 NW 전철 30에비뉴 역사와 36에비뉴 역사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두 개 역사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완료되면서 지난 22일부터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는 25일 법사위원회를 열어 전자담배 관련 제품은 반드시 일반 소매점의 계산대 뒤쪽에 진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전자담배 관련 제품이 스낵, 캔디류 등 청소년들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들과 소매점의 계산대 앞쪽 진열대에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는 최소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5일 뉴욕시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아파트 21개 건물 약 2,400개 유닛에 대한 대규모 레노베이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 렌트 지원 시범 프로그램 예산 $4억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올 가을 사업자를 선정해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약국의 조명화 약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굉장히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좀 위가 안 좋거나 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께 해주실 조언이 혹시 있나요? 네, 약국에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죠. 네. 평소에 이제 위가 쓰리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되게 위가 쓰린 경우에는 위산 과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위산 과다가 되면 위염, 위궤양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OTC, 그러니까 비처방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많은 원래 처방약약이었다가 비처방약으로 가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의사한테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위산을 줄여가지고 위염, 위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뭐 프릴로색이라든지 프레바스이드, 넥시움 그런 종류의 약들이 이제는 처방 없이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 가다가 아닌데도 계속 이렇게 속이 좀 이렇게 메스껍고 그리고 덥수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몸에서 소화 효소가 제일 잘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제를 이제 만일에 섭취하신다면은 그런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드시면은 이 경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가 쓰리시는 분이 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유를 마시는 분이신데 우유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위산 과다를 촉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때 뭐 탄산음료, 뭐 콜라라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사이다 잘 마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선은 좀 괜찮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결국은 위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 소화 안 되니까 뭐 물에 밥 말아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밥을 드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것 역시도 그러니까 소화라든지 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럼 흔히 알고 있는 상식에 잘못된 게 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런 환자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균형 있는 식사가 아닌 뭐 짠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그리고 잦은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에 정상적으로 서식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장내 세균 균총, 그다음 정상 균총창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균들이 이제 장에 이제 많이 서식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설사도 자주 하게 되고 때로는 그러니까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한 가스를 유발해 가지고 옆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복부 팽만감 그리고 변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불면증까지 호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런 장의 문제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다양한 그런 좋은 균이 많이 들어있는 그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그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은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장에 있는 그런 균들이 정상 균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설사가 됐든 변비가 됐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의 특히 이제 뭐 변비인 경우에는 섬유질을 함께 공급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모든 중년 여성들의 고민인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증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자신이 갱년기 증상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의 그 여성분들이 월경이 끊어지면서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막 중간에 깨고 그리고 우울증에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은 본인이 갱년기 증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증상을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전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약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 여성 호르몬제가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은 후부터는 그 여성 호르몬을 쓰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고 대신에 이제 다른 대체 의약품들을 많이 이제 복용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제 너무 갱년기로 힘든 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사실은 이제 드실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정도가 조금 너무 크지 않다면은 대개 이제 내추럴 제품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자연
그러니까 뭐 내추럴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이제 복용하시면은 그런 갱년기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뭐 약이나 대체약품만 아니라 술, 담배를 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갱년기 증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새벽에 자꾸 깨시는 남성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고민이라면 남성분들한테는 이 전립선 염,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새벽에 일찍 깨어나는 그런 고통을 겪죠. 전립선 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경우와, 그리고 비세균성 감염이 있는데, 세균성 감염균은 치료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로 치료하면은 균을 죽이니까 바로 그건 치료한다는 개념이 되지만은 세균성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노화 현상으로 이렇게 비대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단시 이렇게 완치라는 어떤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노화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특히 이제 그 전립선염이 생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이 이완되는 게 이제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근육 이완을, 그 전립선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받는데, 되게 이제 탐수로신이라는 그런 계통의 약들이 그것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사지 요법, 그러니까 그 전립선 그 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마사지 요법이라든지 운동 요법도 함께 병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등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토마토, 그 다음에 마늘, 굴, 가지가 있는데, 이 토마토가 특히 좋은 거는 거기에 전립선에 가장 좋은 라이코핀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 보조제로서도 마찬가지로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약초들이 이제 함께 아울려져 가지고 그 제품을 출시한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제품을 드시게 되면은 전립선염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다 이제는 약국에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자주 하는 질문들이죠. 그렇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 질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하나약국의 조병아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